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태원 참사 위주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이제 주최 측이 없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대응할 매뉴얼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17년 전부터 매뉴얼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경찰청 경비과가 과거에 발행한 한 문건을 보면 경찰은 2005년부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이듬해에는 2판이, 또 2014년에는 3판이 발행됐습니다. 네. 특히나 가장 최근에 발행된 3판에서는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선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도 급박한 혼란 사태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중운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축제, 공연, 체육 경기, 행사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뉴얼에서는 주최자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경찰이 안전관리 활동을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대 인파가 운집하거나 극단적인 혼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철 입구 등에 경찰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경찰관이나 시설물로 안전한 공간과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부족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경찰 내 매뉴얼에 다 있었던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참고용 문건이라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매뉴얼을 따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지금 우리 재난대비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좀 보면요. 지금 경찰과 소방 같은 경우에 보고 체계가 계속해서 좀 늦다 뭐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1시간 21분 뒤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2시간이 다 되어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경찰의 구체적인 보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상부로 보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보고자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소방은 이와 다르게 이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총 3단계로 나눠 보고하게 됩니다. 소방서 한 곳이 출동해서 막을 수 있는 정도면 1단계, 여러 소방서가 합동으로 출동해야 하는 경우면 2단계, 국가적인 대형 재난은 3단계 이렇게 나눠서 단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관할 소방서부터 소방청, 행안부, 또 대통령실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발생 당시에는 2단계로 분류가 되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가 되지 않았고 장관 비서진에게만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소방의 시스템조차 빈틈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수뇌부에 재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경찰과 소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구조 활동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부족했던 기관들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였죠. 재난 상황에 대응 기관들이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구청 등의 첨단 무전기가 보급됐습니다. 이번에 용산경찰서, 또 용산소방서, 용산구청도 이 첨단 무전기를 모두 갖춰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관련 매뉴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 관계자는 기관 내부의 정보나 치부까지 흘러나갈까 봐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정작 가장 필요할 때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려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안 썼다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비들만 잘 활용이 됐다면 구급차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기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참사 당일 신고에서부터 병원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2시간 34분이 걸렸다고 하고요.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맨 처음 출발한 구급차의 경우를 보면요.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10시 18분에 출발을 했는데요. 10시 42분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동에 애를 먹으면서 11시 25분이 되어서야 부상자를 싣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동한 구급차도 부상자를 병원에 내려주기까지 2시간 27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10시 15분에 최초 신고건에 대해서 다음 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출발한 구급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송된 환자들의 상태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구급차를 타고 이송된 198명 가운데 80명은 심정지 상태로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또 40명은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로 탑승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접근하고 환자를 병원에 더 빨리 옮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뭐 평균적으로 2시간 34분이 구급차가 오는데 걸렸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구급차 도착 같은 이런 대응이 늦은 이유로 뭐 인파 그리고 불법적인 주정차 등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벽까지 그 주변에서 이 축제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이었습니다. 네, 그 맞은편이 이태원역 4번 출구, 이른바 이태원 퀸온길인데요. 이곳에서는 사고 이후에도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경찰이 통제에 나서면서 귀가를 요청했고요. 또 서울시도 0시 4분, 2시 53분, 3시 9분 이렇게 세 차례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귀가를 재촉했지만 3시 정도까지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시민의식의 부재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다수는 이 사고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 가라고는 하는데 왜 집에 가야 하는지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인근에서 마약 범죄가 적발된 줄 알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갈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사고 뒤에 투입된 인력들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면서 도심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파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제 장례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26명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부를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려인 박율리아나 씨 유족은 소식을 들은 후에 시신을 옮길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운구를 위해서는 1,0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운구 비용을 지금은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기준 26명 중 4명의 시신이 운구됐고요. 여전히 운구 비용이나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유가족의 한국 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시신을 화장해 유족이 한국을 떠날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례비 1,500만 원을 선 지급하는 방안 등도 지금 함께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